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카라에서 암주 히메지와 교메이가 혈기화되어 흑화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교메이가 무한열차에서 쿄조를 살해하고 카나요와 시노부와 한 팀이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한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교메이나 아카자가 저번에 말했던 앵코 마을에 있는 서류 도장에 찾아갔고 그곳에 다다르자 아카자가 교메이를 반겼죠. 아카야는 교메이를 보자마자 도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뒤 교메이가 들어오자 곧바로 그를 공개했습니다. 교메이는 이게 무슨 짓이냐면서 아카자의 주먹을 막았고 아카야는 웃으며 인사를 한 것뿐이라고 했죠. 교메이는 어서 코쿠시오로 한 녀석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고 아카야는 지금 보니 아주 성격이 급한 녀석이네. 한 가지 제한이 있다. 네 녀석이 맨주먹으로 나와 맞붙어서 나를 이기게 되면 그때 말해주지. 대신 나도 혈기술을 사용하지 않겠어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알겠다며 도끼와 철퇴를 바닥에 두었고 전집중 호흡을 했죠. 아카야는 좋아 시작해보자 라고 하며 뛰어들었고 치열한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메이는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천부적인 회피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혈기술을 쓰지 않는 아카자의 주먹 정도는 쉽게 피할 수 있었고 엄청난 괴력으로 아카자의 가드를 뚫어버릴 만큼의 펀치를 날렸죠. 아카는 그런 교메이의 모습에 더 흥분하며 온갖 무술로 대응하며 받아쳤습니다. 교메이는 아카자의 움직임을 몸에 새겨 넣으며 직선적인 움직임만 했던 걸 좀 더 다채로운 움직임으로 바꾸며 변칙 공격을 했고 아카자의 턱에 주먹을 꽂아 넣을 수 있었죠. 아카야는 그런 교메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 이 와중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군. 괴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카야는 그럼 좀 더 강도를 높여볼까? 라고 하며 몸의 신체 능력을 끌어올려 강하게 공격했는데 교메이는 그것에도 똑같이 대응해 나가며 아카자의 면상을 주먹으로 꽂아버렸죠. 아카야는 주먹에 몇 대 맞다 보니 이상하게도 뭔가 그리운 감정들이 느껴졌고 저번 무한열차에서 교메이와 처음 싸웠을 때 주먹에 맞고 옥수수를 털렸을 때도 이런 느낌이 왔던 게 느껴졌습니다. 아카야는 그 그리운 느낌을 다시 받으려고 일부러 교메이를 초대해 맨주먹으로 싸우자고 했던 거였죠. 아카야는 더욱 교메이를 도발하기 시작했고 교메이는 완전 박살을 내주겠다며 아카자의 얼굴을 후려갈기며 아카자의 얼굴은 곤죽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카자의 기억 속 어떤 때처럼 아카야는 그제서야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토록 찾고 싶었던 기억의 한 조각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는데 인간이었던 시절 사랑하는 아빠를 자신 때문에 잃고 방황하던 자신을 주먹으로 때려 고쳐준 케이조, 자신의 또 다른 아빠이자 스승 그리고 친구였던 케이조의 주먹이 그리웠고 심지어 자신도 모르게 와있던 이 도장은 바로 그의 도장이었죠. 교메이는 싸우다 말고 쓰러져 있는 아카자를 보고 의아했고 혈기라면 이 정도의 충격쯤으로 쓰러지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며 다가갔는데 아카야는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교메이는 이게 뭐하는 거냐며 당황했고 아카야는 드디어 내 기억을 찾았다며 약속대로 코쿠시보에 대한 것들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죠. 코쿠시보는 상현의 혈기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사내 혼자서 모든 혈기들을 죽일 수 있는 실력자로 그의 강함은 사실 무장님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그 녀석이 있는 곳을 말하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 녀석은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어디에 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고 같은 상현의 혈기들끼리는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으면 탐지가 되기에 나와 함께 다니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녀석이 코쿠시와 싸우는 모습도 궁금하니 한동안 함께 동행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교메이는 어쩔 수 없이 아카자와 동행을 했고 아카야는 교메이의 사연에 대해 물으며 그가 코쿠시보에 의해 가족들을 잃고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아카자에게 네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겼다며 자신의 절로 데려갔죠. 아카자가 교메이와 함께 절에 등장하자 카나이와 시노부는 엄청나게 경계를 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진정해. 난 잠깐 이 녀석과 동행하는 사이니까 너희들과 싸울 생각은 없어. 특히 여자들과는 더욱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했죠. 그때 옆쪽에서 후당탕탕 접시가 깨진 소리가 났고 그쪽을 보니 타마요가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타마요는 어떻게 상현삼 아카자가 이곳에? 다들 도망가세요 라고 했죠. 아카야는 그런 타마요에게 다가가 네가 무장님이 말했던 저주를 벗어난 혈기구나 라고 했고 타마요는 두려움에 덜덜 떨었습니다. 아카야는 걱정마 널 해칠 생각은 전혀 없으니
부자님도 예전에 타마요라는 혈기 하나가 자신의 저주를 극복하긴 했지만 그녀는 약해 빠질 혈기니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 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듣자 타마요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심을 함과 동시에 괜히 뭔가 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잔 나를 업신여겨? 꼭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라고 부들거린 타마요. 그러다 타마요는 그래서 왜 이곳에 저 혈기를 데려온 거죠? 라고 물었고 교메이는 당신이 상현의 혈기에 피가 필요하다고 해서 데려왔다고 하며 아카자에게 피 좀 빼서 타마요에게 주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내 피로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 친구를 위해서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목을 손톱으로 베어 피를 분수처럼 쏟게 했습니다. 교메이는 속으로 언제부터 친구가 된 거지? 라고 했고 타마요는 저 정도로 많은 피는 필요 없는데? 라고 했고 코초 자매는 상현의 혈기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며 흥미로워했죠. 타마요는 아카자의 피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카자의 피는 뭔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걸 알았고 이 피를 가지고는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드는 데 어렵겠다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어렵겠지만 다른 상현의 피를 가져와 달라고 했죠. 교메이는 그 말에 아카자를 바라봤고 아카자는 우선 다키아 있는 곳으로 가야 하나? 걔네는 유곽에 숨어있는데 너 혼자서도 그 정도는 충분할 테니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알겠다며 유곽을 함께 떠나렸는데 카나에가 교메이에게 자신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얼마 전까지 스님이었던 교메이 씨를 혼자 유곽으로 보내면 걱정이 된다고 했죠. 교메이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지만 일단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교메이는 심신이 아주 어지러웠고 이런 음탕한 중생들이 이리도 많냐며 연불로 외우기 시작했죠. 카나이는 그런 교메이를 보고 참으라고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어떤 술 취한 남자 한 명이 카나이를 보고 오, 너 엄청 예쁜데? 너 어디 가게에 있는 유녀냐? 오늘 나랑 한잔 할래? 라고 했고 교메이는 그 남자의 멱살을 잡고 너의 그 음탕한 생각하는 머리를 통째로 날려주마 라고 했죠. 그때 카나이가 참으시라고 교메이를 뜯어말렸고 그 남자는 후다닥 도망가갔습니다. 그때 큰 길가에서 오이라는 행차가 있었고 교메이는 그 오이라인을 보자마자 혈기라는 거 알아봤죠. 그리고 그 행차가 끝난 후 다키아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는 교메이. 교메이는 카나에게 받은 돈으로 이곳의 오이란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키와의 만남이 성사되었고 다키는 교메이를 보고 웃으면서 역시 스님들도 욕구를 풀어야 하겠죠? 라고 했죠. 그 말을 듣자 교메이는 또 열이 받았고 더 이상 인간인 척 행세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라며 교메이 역시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다키는 깜짝 놀라며 네 녀석 혈기였느냐고 자신도 혈기의 모습으로 변했죠. 교메이는 이 유곽에 들어와 받았던 분노를 주먹에 담아 다키를 후려쳤고 다키는 그대로 벽과 벽을 뚫고 날아가 저 멀리 지붕에 쓰러졌습니다. 다키는 이 미친 파괴력은 뭐지? 라고 하며 일어나 교메이에게 오비를 알렸고 교메이는 그 오비들을 맨손으로 잡은 뒤 다키를 끌고 와 바닥에 처박아버렸죠. 다키는 엄청나게 당황하며 자신의 그림자에서 오빠인 규타로를 꺼냈고 규타로는 빠르게 교메이 뒤쪽으로 다가가 낫으로 목을 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꽃의 호흡의 검술이 규타로를 막아냈고 카나에 있는 교메이에게 자신이 맡아왔던 철퇴와 도끼를 던져줬죠. 규타로는 카나를 보고 귀살대? 저 혈기 녀석은 귀살대인가? 라는 생각으로 대치를 하다 다키에게 아무래도 남자 쪽이 훨씬 강해 보이니 네가 여자 검사를 맡고 내가 저 녀석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다키는 알겠다고 하며 카나이를 공개했고 규타로는 교메이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카나이는 현 귀살대에서 최상위권의 실력이라고 평가받고 있던 천재검사였기에 다키의 오비들을 쉽게 꽃의 호흡으로 잘라내며 다가가 다키의 목을 가볍게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규타로 역시 교메이의 압도적인 바이오 공격에 몸이 박살나기 시작했죠. 교메이는 아카자와의 여러 번의 싸움 후 더욱더 성장을 했고 이미 아카자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상현유의 규타로는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교메이는 그들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고 다시 절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그곳에 도착 후 한참 쉬고 있던 이들. 그런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음주우지 탱겐과 여러 명의 귀살대 검사들. 탱겐의 아내들은 유곽의 자인 피해 수사를 하고 있던 중 카나이와 교메이가 다키 남매와 싸우는 걸 보게 되었고 카나이가 혈기인 남자와 함께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되어 탱겐에게 보고를 했죠. 그의 탱겐은 카나이를 미행해 이곳에 도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탱겐은 카나이 너 설마 귀살대를 배신하고 혈기와 한 통속이었나? 라고 물었고 카나이는 그게 아니라고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했죠. 하지만 카나이의 뒤쪽에서 뭔 일이야? 라고 하며 슥 고개를 내민 아카자를 보고선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다며 직결 처형하라는 명령과 함께 귀살대원들이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카나이는 그들을 말리려고 해봤지만 이미 귀살대원들은 아카자와 교메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자신과 시노부한테까지 공격을 했죠. 아카는 싸움을 건너면 나도 마다하지 않지 라고 하며 자신에게 덤벼드는 귀살대원들을 전부 쳐 죽였습니다.
텐겐은 그대로 교메이에게 소래 호흡으로 뛰어들어가 공격을 했고, 교메이는 텐겐을 곧바로 죽여버릴까 하다가 괜히 카나의 눈치가 보여서 일단 방어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전 안쪽 아이들이 있는 방에서 갑자기 선생님! 이라며 비명소리가 들렸고, 교메이는 설마? 라며 황급히 그곳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또 다른 검사 풍주 사네미가 있었고, 사네미가 칼로 가차없이 제니치의 목을 베어버린 후 이노스케의 목까지 베어버렸죠. 교메이는 그의 엄청난 분노와 함께 철퇴를 날려 사네미를 공격했고, 사네미는 그 철퇴를 막긴 했지만 멀리 튕겨져 나갔습니다. 교메이는 소멸해가는 제니치와 이노스케의 모습을 보고 포효하기 시작했고, 그 주변의 땅들이 진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바위가 아주 날카로운 모양으로 솟았고 귀할대 검사들을 전부 꿰뚫어 버렸습니다. 텐겐과 사네미는 호흡의 검술로 그 바위창을 피해냈지만 어느새 교메이가 뒤로 다가가 바위의 호흡으로 사네미의 팔을 날려버렸죠. 사네미의 피가 사방에 뿌려지자 아카야는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하며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교메이 역시 뭔가 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네미는 내 피는 혈기들을 취하게 만들지, 내 팔을 날려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라고 하며 교메이에게 뛰어들었는데, 교메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도끼로 사네미를 베어버렸죠. 교메이의 반쪽은 인간의 몸, 취하지 않은 한 손만으로도 사네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텐겐은 이런 괴물같은 자식 이라면서 후퇴를 하려고 했는데, 교메이의 쇠사슬이 날아와 텐겐의 발목을 잡았고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렸죠. 그 땅은 아까 교메이가 쓴 혈기술에 의해 뾰족한 땅들이 올라와 있었고, 그대로 텐겐은 그 땅에 꽂혀 죽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아이들을 가차없이 죽인 귀할대 검사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고, 카나에와 시노부 역시 이런 결말에 엄청나게 죄책감을 안게 되었죠. 호초 자매는 이게 다 자신들 탓이라며 더 이상 민폐를 끼칠 수 없으니 우린 이곳에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카나에는 귀할대를 설득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겠다고 했고, 일단 이 절은 노출이 되었으니 아카자의 소류 소장으로 거처로 옮기라고 한 후 귀할대 본부로 돌아가게 되었죠. 한편 귀할대에서는 혈기환을 통한 파죽 카나에와 시노부를 제명시키고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고, 검사들은 모여 그녀들을 죽일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교메이와 아카자 타마요는 살아남은 아이들 산지로 네즈코 카나오를 데리고 일단 아카자의 소류도장으로 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메이가 복수를 위해 여러가지 행동을 취하면서 여러 동료들이 생기지만 그만큼 또다시 무언가를 잃게 된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었네요.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